트라피스트-1은 가장 주목받는 외계 행성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천문학자들은 여기에서 무려 7개의 행성을 발견했죠. 우리 태양 주변에 8개의 행성이 맴도는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나 많은 행성이 맴돌고 있는 모습은 우주 전역에 더 많은 다중 행성계가 존재할 거란 희망도 품게 만들었죠. 심지어 7개 행성 전부 지구와 유사한 암석 행성으로 보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여기에서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 안에 무려 행성 4개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트라피스트-1D가 골디락스 존 가장 안쪽 경계에 걸쳐 있고 골디락스 존 가장 바깥에 G가 놓여 있지요. 운이 좋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생명이 살고 있는 외계 행성을 한꺼번에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이 올라가면서 트라피스트-1 행성에 대한 많은 추가 관측이 이루어졌지요. 특히 생명이 살기 위해선 이곳도 지구처럼 대기가 덮여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앞서 가장 안쪽에 있는 두 행성 B와 C에선 별다른 대기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죠. B 행성엔 수성처럼 거의 대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C 행성엔 아주 얇게 깔린 대기가 있을진 모르겠다는 모호한 데이터만 확인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정작 우리가 더 궁금한 골디락스 존 안에 들어와 있는 4곳의 행성에 대해선 아직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렸던 골디락스 존의 첫 번째 행성 트라피스트-1D 행성에 대한 제임스 웹의 관측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드디어 공개된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두의 바람대로 트라피스트-1 골디락스 존에 들어온 이 행성엔 숨 쉴 수 있는 대기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최근 공개된 트라피스트-1 행성계의 놀라운 결과를 소개합니다. 트라피스트-1의 행성들은 중심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별빛이 어두워지는 트랜짓을 통해 존재를 알려줍니다. 7개의 행성이 각기 다른 주기로 일제히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죠. 그러면서 중심 별빛은 상당히 복잡한 패턴으로 밝기가 변화합니다. 그 패턴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총 몇 개의 행성들이 각각 어떤 주기로 별 앞을 지나가는지도 알 수 있었죠. 외계 행성과 중심 별이 일직선에 놓이는 트랜짓을 잘 활용하면 행성의 대기 유무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이미 허블 우주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이곳의 대기를 확인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허블은 제임스 웹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로 가시광선을 관측하고 또 망원경의 크기도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정밀한 대기권 성분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허블 정도의 애매한 성능으로 대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선 적어도 천왕성, 해왕성처럼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는 커다란 가스 행성 정도는 되어야 하죠. 얇은 대기만 갖고 있는 암석 행성이라면 허블 관측만으론 대기권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2018년 허블 관측에서 천문학자들은 적어도 DEF 행성엔 두꺼운 수소 대기 같은 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골디락스 존의 가장 바깥에 걸쳐 있는 G 행성의 경우 애매하긴 하지만 대기가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했죠. 그리고 G 행성이 사실 암석 행성이 아니라 미니 해왕성 정도의 작은 가스 행성일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DEF 행성 모두 결코 대기권이 존재할 리 없다라고 확실한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성처럼 두꺼운 대기권까진 없는 것 같다는 게 핵심이죠. 얼핏 보면 대기권을 찾지 못한 절망적인 결론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희망적인 결론일 수도 있죠. 이 행성들은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으로 의심하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구처럼 얇은 대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대기권을 확인하기 위해선 제임스 웹이 필요하죠. 특히 제임스 웹은 적외선 파장을 관측합니다. 덕분에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지구 생명과 직결된 성분도 파악할 수 있죠. 제임스 웹은 트라피스트-1D 행성이 중심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순간을 겨냥했습니다. 이 행성은 중심별에서 태양, 지구 사이 거리에 비해 겨우 2%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별 자체가 워낙 왜소한 별인 덕분에 행성에 비춰지는 별빛은 지구에 비춰지는 태양빛과 얼추 비슷하죠. 트라피스트-1D 행성에서 정말 다양한 화학 성분을 머금고 있는 대기권이 존재한다면 행성이 별 앞을 가리는 트랜짓이 벌어지는 동안 중간중간
하지만 대기 성분으로 인해서 갉아먹힌 스펙트럼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측된 스펙트럼을 보면 상당히 평탄합니다.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흡수된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죠. 천문학자들은 메테인, 이산화탄소, 물과 같은 다양한 화학 성분을 가정하고 실제 관측된 스펙트럼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케이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메테인, 일산화탄소, 물,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그 어떤 성분도 뚜렷한 신호를 보이지 않았죠. 맨 처음 분석했을 땐 그나마 암모니아 성분이 유의미한 신호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추가 분석을 통해서 이건 실제 행성의 대기 성분이 아니라 행성의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동안 중심 별 자체가 불안정하게 요동치면서 벌어진 밝기 변화로 인한 일종의 착시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행성엔 정말 아주 높은 밀도로 낮게 깔린 얇은 대기권이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마치 화성과 비슷하죠. 또 다른 두 번째 가능성은 아예 금성처럼 대기권 높은 곳에 두꺼운 구름이 잔뜩 깔려 있고 대기 성분에 의한 스펙트럼이 흡수된 흔적 자체가 다 가려졌다는 거죠. 이 가능성은 비교적 낮긴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우리 지구를 닮은 곳이길 바랬지만 실제론 지구가 아닌 화성 또는 금성과 가장 비슷한 세계일 수 있죠. 그리고 물론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우리가 살긴 참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트라피스트-1에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천문학자들은 다시 한번 절망을 만나게 되었죠. 천문학자들에게 이번 발견이 특히나 씁쓸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트라피스트-1 별은 태양에 비해서 훨씬 왜소하고 작은 적색외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입의 별은 우주에서 가장 흔하죠. 우리 태양 같은 별에 비해서 더 작고 어두운 적색외성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외계 행성에 발견된 별 대부분도 이런 적색외성이죠. 그런데 이번 발견은 적색외성에선 결국 생명이 버틸 수 없을 것이란 절망적인 결말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했던 적색외성 주변을 도는 외계 행성 대부분 다 싸그리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죠. 적색외성은 크기가 작은 별이기 때문에 별의 안팎을 뒤섞는 대류가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별 표면 바깥으로 전하를 띤 입자가 함께 복잡하게 요동치고 별 표면엔 자기장이 복잡하게 뒤엉키죠. 그 자기장을 따라서 별 표면의 물질이 빠르게 뿜어져 나오게 되고 별들은 우주 공간에 강력한 플레어를 일으킵니다. 플레어가 주변 행성을 휩쓸고 지나가면 행성에 남아있던 대기권은 계속 불려나가죠. 결국 행성은 대기권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중심별에 쏟아지는 항성풍은 그대로 행성 표면에 막대한 우주 방사선을 내리쬐죠. 그 어떤 생명도 버티지 못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번 제임스 웹 관측으로 이루어진 D 행성은 골디락스 촌의 가장 안쪽 경계에 놓였습니다. 중심별의 거리도 짧은 만큼 항성풍에 가장 취약하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멀리 도망가 있는 이 FG 행성의 경우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중심별에서 조금이나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기권을 지켜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별에 거리가 더 멀어지면 관측을 하는 게 더 까다롭죠. 행성이 별 곁을 맴도는 주기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다시 트랜짓이 벌어지기까지 더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또 별과 행성 사이가 멀어지면서 행성 대기권을 통과하는 별빛의 세기도 더 약해지죠. 결국 스펙트럼을 파악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부족한 빛을 더 모으기 위해선 제임스 웹보다 더 큰 망원경이 필요하지만 이건 당장 불가능하죠. 대신 딱 한 번만 관측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여러 번 관측해서 데이터를 모아 희미한 별빛을 더 밝게 증폭시키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심별에 더 멀리 떨어진 EFG 행성으로 가면 갈수록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까지 더 긴 시간이 필요하죠. 결국 제임스 웹에 더 많은 관측 시간을 확보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 계속 부딪히면서 이제 천문학자들은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현존하는 관측 기술만으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은 외계 생명체의 확실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린 지금껏 지구와 비슷한 환경일 거라 추정되는 곳을 주로 찾아다녔습니다. 지구와 비슷하다는 건 결국 작은 암석 행성 그리고 목성과 달리 두껍지 않은 얇은 대기로 덮인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참 난감하게도 아직 우리의 기술론 목성만큼 두꺼운 대기를 두르고 있는 경우에만 그 대기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구처럼 더 얇은 대기를 덮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직은 우리의 기술론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죠. 그렇다면 우린 적색외성 주변에서 발견한 외계 행성에 대해서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하는 걸까요? 우주의 가장 흔한 별이 적색외성인데 그 많은 후보들을 모두 버려야 하는 걸까요? 수많은
수많은 생명체들로 시끄러울 거라 생각했던 밤하늘이 오늘 유난히 참 고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주먼지 현저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